안녕하세요. 버럭여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인형을 갖고 나온 이유를 알고 계시죠? 제가 버럭할 일이 있을 때 얘를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오늘도 또 좀 버럭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저희 고객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밥 먹고 다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흥분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어제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고객분들 중 한 분한테서 카톡을 받았는데, 그분의 따님이 어제 확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모임을 그저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번 주에는 한번 빠지셨고, 이번 주에는 모임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오신 날 따님은 2 주간 격리 중이었어요. 격리 중이었는데 마지막 날이었던 거죠. 그저께가 격리 마지막 날인데 별 증상이 없었고, 그래서 이분은 저희 모임에 나오신 거예요. 물론 이분이 격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따님이 이제 확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따님은 이제 진료실로 가셨고, 그다음에 이 가족들도 모두 이제 2 주간 격리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신 이유는 저희하고도 그저께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제 "너무나 죄송하다. 자기의 어떤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너무나 미안하다."라고 이제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가 그 카톡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우선은 다른 분들의 반응은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다르잖아요. 다른 분들은 일단 위로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뭐 "따님 때문에 걱정이 많겠다." 뭐 "잘 될 거야."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라는. 근데 우리 INTJ들은요, 사실은 그 근거 없고, 굉장히 근거 없고, 그다음에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지금 그분이 따님이 확진됐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게 아니고, 저희 중에도 확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잘못이 뭐예요? 네. 마지막 그 격리 날까지 끝내셨어야 되는데 그날 외출을 하신 거죠. 외출을 해서 더군다나 저희랑 만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리 말을 했더라면 네,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분도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물론 알아요. 우리가 이제 약간 낙인 찍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절대 낙인을 찍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땐 되게 뭐랄까요? 맹목적으로 편을 들어 주면서 그 사람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뭐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막 편을 들어 주고, 똑같은 일이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생기면 엄청나게 또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여하튼 "이분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뭐 걱정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게 제가 이제 그분들 진심인지 아니면은 그 문자 받고 나서 너무 열받고 아니면 자기도 걱정돼 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제가 그 일로 인해서 항상 그 고객분들 만날 때마다 정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부터 오랫동안 고객님들을 안 만났지만 아주 초창기에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항상 최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지나쳐도 이건 지나치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고,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오래 일을 쉬었거든요. 그런데 6월 달부터 다시 이제 쪼끔씩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한테도 항상 만나면서 제가 말씀을 굉장히 좀 잔소리같이, 그분들이 사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데도 항상 제가 잔소리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의 반응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다 앓고 지나갔다느니, 너무 가볍게 지나가니까 별 탈 없다느니, 아니면 우리 몸에 이미 항체가 생겼다느니",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들고 나서 며칠 후에 바로 뉴스에서 우리나라 사람 지금 확진자 3,000명 넘는 사람들 중에 항체 생긴 사람은 단 1 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항체라는 것도 이게 3 개월 정도밖에 뭐 안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체가 정말 효과가 있는 항체인지 없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뭐 "우리는 이미 항체가
생겼다느니 하면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열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던 일이 정말 실제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동영상에서 나로 인해서 나의 부주의와 경솔함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고 나는 굉장히 열심히 잘 지켰는데 어떤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도 싫다. 둘 다 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걱정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그 고객님들을 만날 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한 4개월 정도를 쉬고 나서 더 이상 쉬면은 제가 이제 생계에 너무 지장이 있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 1월 달이나 2월 초반부터 일을 못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조금 받기는 했지만 거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는 상태죠. 프리랜서는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일을 안 하면 완전히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너무 생계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니까 아주 안전한 방법으로 이제 시작한 게 장소를 이제 제가 하던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제가 하던 곳은 다 기관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장소를 섭외를 하는데 저희만 있을 수 있고 환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무조건 2m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해서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조금 어렵다. 장소를 제공해 주기 어렵다. 그래서 그다음에 했던 곳이 바로 커피숍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커피숍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커피숍은 이제 요즘에 덥잖아요. 실내니까요. 그래서 에어컨을 굉장히 트는데 전혀 환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앉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야외여야 한다. 더워도 야외여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우겨서 야외 커피숍의 이제 데크에서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확진자 따님을 갖고 계신 그분과는 이제 2m 떨어진 상태, 2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확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뭐 거의 0에 생각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저는 이제 물론 제가 확진이 됐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굉장히 그것도 충격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경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철저하게 사람도 만나지 않았고 정말 최대한 다 지켰는데 제가 그것에 어떤 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부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나쁜 분이 아니고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INTJ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그런 책임감이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따님이 격리하시는 기간 동안에 잘 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마지막 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따님은 확진됐죠. 가족은 다 또 2주 격리 들어가야 되니까 또 누가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죠. 현재는 음성이지만 저희한테도 옮겼을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지금 속이 타실까요. 그쵸? 그렇지만 저는 처음 카톡을 받고 그분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상황은 그분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제가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분은 도리어 저한테 가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2주가 지나봐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고요. 위로라는 거는요. 그때가 지나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따님이 이제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낫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옆에서 위로해주고 저는 이런 거는 따님이 낫는데 도움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이건 마이너스죠. 다른 분들처럼 괜찮을 거야 해줘야 되지만 실제 여러분들도 겪으셨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 너 지금 하는 거 잘못된 거야. 잘 될 건데 왜 걱정해?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그렇게 반응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초창기에 또 왜 제가 이제 더 화가 났었냐면 초창기에 정말 코로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좀 쉬겠느냐라는 문자가 왔어요. 프리랜서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객분들을 만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일주일에 고객분들을 100분 정도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 명 걸리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장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쉬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쉬라고 자체적으로 쉬라고 문자를 주지 않았느냐."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럼 그 빠진 건 어떻게 보충하겠느냐."라는 그게 다음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쉽게 그냥 우습게 넘길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면요 정말 한 푼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 수준에서 빨리 끝을 내줘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올 수 있고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만나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제가 돈을 못 벌더라도 그냥 지금 빨리 수업을 안 하는 게 낫겠다. 혹은 그 고객분들과의 만남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드린 건데 그분들은 깜짝 놀라면서 언제 그 보충을 해줄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 왜 그런 문자를 보냈지? 했더니 정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죠. 이제 기관들한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닫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프리랜서들한테 이제 떠넘기는 거죠. "너희가 쉬려면 그 대신 너희가 쉬면 너희가 알아서 보충을 해라."라는 식으로. 근데 저같이 또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쉬라니까 또 쉬는 줄 알고 얘기를 했다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저 혼자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하튼 저는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저로 인해서 옮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 생계까지 제가 포기해 가면서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분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고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그분께 이제 "조심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따님이 일단은 확진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확진이 아닌 한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치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습게 보지 마시고 이게 치사율이 낮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변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치사율이 낮은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막 해도 의료진이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의료진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분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을 시킬 건지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을 해 주면 이게 더 빨리 끝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지지부진 되면 잡지를 못하면 이게 나중에 정말 어떤 뭐 덜 할 수도 있지만 치사율이 덜 할 수도 있지만 치사율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이런 동영상을 더 이상 안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